관계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에 사로잡힙니다. 이 관계를 절대 잃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생에서 관계가 주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집착 대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철학적인 관점과 일상의 지혜를 통해 잘 되고 있는 관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강요가 아닌 자유로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관계 또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 관계에 집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는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 중일 때 상대방이 나에게 매일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며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 속에서 스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강요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착은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파스칼은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착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관계가 잘 될수록 이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관계를 즐기는 대신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게 되면 관계도 나 자신도 지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질투나 불안감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감정은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관계가 주는 행복에 집중하고 불안감은 내려놓으세요. 행복은 현재를 온전히 느낄 때 찾아옵니다. 세 번째, 집착은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내 본래의 모습을 억누르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를 잃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모든 의견에 동의하고 나의 의견을 숨긴 적이 있나요?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나 자신을 잃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관계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노자는 자연을 거스르지 마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는 관계를 억지로 더 잘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 관계는 자연스러움을 잃고 틀어지기 쉽습니다. 물이 강물을 따라 흐르듯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그 친구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면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때 더 깊어집니다. 흐름을 믿으세요. 자연스러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은 부담 없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 곁에 머무르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의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스스로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관계는 더욱 진실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관계는 당신이 붙잡는 것보다 놓아줄 때 더 단단해집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지 못하면 집착이 찾아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감사는 모든 덕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관계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착각은 결국 그들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가족이 당신에게 늘 헌신적일 때 그들의 노력을 감사하기보다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럴수록 그 관계에 대한 불안과 집착은 더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집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 집착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철학자 칸트는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관계에서 집착은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확인하거나 간섭하는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신에게 시간을 내주었는데도 정말 다른 약속이 없었던 거 맞아? 라고 묻는다면 그 친구는 당신의 신뢰 부족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집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어떠셨나요? 잘 되고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집착하면 오히려 그 행복을 망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마음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지혜를 통해 잘 되고 있는 관계에 대해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관계에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잘 되고 있는 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그 흐름을 믿어보세요.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되고 있는 관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이어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집착 대신 감사와 신뢰, 그리고 자유로움을 주는 태도로 더 깊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